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특사로 서훈 국정원장과 정의용 안보실장이 함께 가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음 주 초에 평양에 가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날 예정입니다. 청와대는 이르면 내일 최종 명단과 정확한 시기를 발표합니다. 수입산 철강에 관세 폭탄을 예고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제는 무역 전쟁도 불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적자가 심하다면 무역 전쟁을 하는 것이 좋고 이기기 쉽다고 말했는데 각국의 우려와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음악인 남궁현 씨가 성추행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힌 가운데 또 다른 폭로가 나왔습니다. 20년 전 첫 번째 폭로와 비슷한 형태로 남궁현 씨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증언이 나온 겁니다. 빠르게 확산되는 미투 운동에 국회도 긴장하고 있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랴부랴 내부 단속에 나선 정치권 상황을 전해드립니다. 달리던 BMW 차량에 불이 나는 일이 2달 새 6차례나 발생했습니다. 모두 엔진 쪽에서 원인 모를 불이 시작됐는데 3년 전 BMW 연쇄 화재와 비슷한 양상입니다. 최근 서울 전셋값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계절적 요인에 경기도 지역의 아파트 공급 물량이 늘어났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평창올림픽 최고 스타로 떠오른 여자 컬링 팀 킴을 SBS 스튜디오에서 만났습니다. 올림픽 뒷얘기와 향후 계획을 들어봤습니다. 공기청정기가 도로 위로. 내일을 바꾸는 현대수소 전기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 대북 특사로 서훈 국정원장이 다음 주 초에 북한에 갑니다. 정의용 안보실장까지 함께 가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둘 중 한 명이 아니라 둘 다 가는 것은 미국과 소통하면서 반드시 성과를 내겠다는 의지로 해석됩니다. 먼저 정유미 기자입니다. 대북 특사단의 서훈 국정원장과 정의용 안보실장이 모두 포함됐다고 복수의 청와대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서 원장은 지난 2차례 남북 정상회담을 이끈 대북 전략통으로 북한과 대화 경험이 풍부하고 김여정, 김영철 방문 당시 협의를 주도해 가장 유력한 특사 후보로 꼽혀왔습니다. 여기에다 정 실장은 누구보다 백악관과 긴밀한 소통이 가능한 인물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문 대통령과 통화에서 요청했듯 이번 방북 결과를 미국과 잘 공유하겠다는 뜻이 담긴 겁니다. 정 실장은 북한에서 돌아온 뒤 조만간 미국을 찾을 걸로 알려졌습니다. 예상을 깨고 장관급인 두 인사가 함께 방북하는 건 청와대가 이번 특사에 얼마나 큰 의미를 주는지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의중을 직접 확인할 첫 기회인 만큼 이를 토대로 문 대통령이 북미 간 이견을 조율하며 한반도 정세를 주도적으로 풀어가겠다는 구상입니다. 특사단은 다음 주 초 방북길에 오를 걸로 보입니다. 성사 직전 무산됐던 북미 대화 동력을 패럴림픽 기간 다시 살리려면 시간을 끌어선 안 된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이미 북측과 조율도 마쳤다고 청와대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청와대는 특사단의 명단과 파견 시기를 이르면 내일 발표합니다. SBS 정유미입니다. 대북 특사라고 하면 어르신들은 이후락 정보부장부터 떠올리실 텐데 남북관계의 전환점마다 대북 특사가 등장하곤 했습니다. 과연 이번에 특사가 던질 승부수는 뭔지 안정식 북한 전문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대북 특사의 시초는 1972년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입니다. 이 부장은 극비리의 평양을 방문해 김일성 주석을 만났고 이는 7.4 공동성명으로 이어졌습니다. 이후락 중앙정보부장과 북한의 당 조직지도부장 김영주가 같이 서명한 이 공동성명은 대북 특사 본격화는 김대중 정부부터입니다. 2000년 당시 박지원 문화관광부 장관이 특사로 나서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을 성사시켰습니다. 노무현 정부의 2007년 정상회담 때에는 김만복 당시 국정원장이 대북 특사였습니다. 앞서 2005년에는 정동영 당시 통일부 장관이 특사로 방북해 북한의 육자회담 복귀를 이끌기도 했습니다. 특사로 가장 많이 방북한 사람은 임동원 전 장관입니다. 2000년 정상회담 직전에는 의제 조율을 위해
2002년에는 남북관계 복원 등을 위해 2003년에는 북핵위기 타개를 위해 방북했습니다. 두 번의 특사 방북은 성공적이었지만 2003년 방북은 김정일 위원장을 만나지도 못했습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지방에서 중요한 현지 지도를 하고 있는 사정 때문에 만날 수 없게 되었다고. 북한의 우라늄 농축 의혹으로 핵 위기와 북미 갈등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특사 외교로 문제를 풀기는 역부족이었기 때문입니다. 또 한 번의 핵 위기 속에 진행되는 이번 특사 외교의 성공 여부는 비핵화 회담의 실마리가 마련되느냐에 달렸습니다. SBS 안정식입니다. 삼성이 대납한 다스 소송 비용이 10억 원 더 있는 정황을 검찰이 포착했습니다. 그러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될 것으로 보이는 뇌물 혐의 금액은 100억 원을 넘습니다. 소환 시점은 다음 주에 결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류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뇌물 의심 액수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 삼성 대납 의혹이 제기된 다스 소송 비용입니다. 검찰은 애초 다스 소송에 참여한 미국 법무법인 에이킨 검프에 소송 비용 60억여 원을 삼성이 대신 송금한 것으로 판단했지만 최근 송금액 10억 원을 추가로 찾아내면서 대납 혐의를 받는 비용이 70억 원 이상으로 불어났습니다. 검찰이 이 전 대통령에게 상납된 것으로 보는 국정원 특수활동비도 5억 원이 넘습니다. 김희중 전 비서관이 검찰에 진술한 1억 원과 민간인 사찰 폭로 인마금용 관봉 5천만 원, 앞서 검찰이 김백준 전 기획관을 기소하며 이 전 대통령을 주범으로 적시하기도 했던 4억 원도 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에겐 인사청탁 명목 등으로 22억 5천만 원, 김소남 전 의원으로부턴 공천 대가로 약 4억 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합치면 뇌물 혐의에 해당하는 금액만 모두 100억 원이 넘습니다. 또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라고 잠정 결론을 내린 상태라 이 전 대통령에게 다스와 관련된 횡령과 탈세 혐의도 적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 갈래로 진행되어 온 수사가 하나둘 마무리되면서 이 전 대통령의 소환 시점은 다음 주 초쯤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SBS 유라입니다. 4명이 숨진 부산 해운대 LCT 추락 사고는 작업 발판 고정장치 4개가 모두 빠지면서 일어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시공사인 포스코건설은 과거에도 안전소홀로 고발당한 적이 있는데 이번엔 어땠는지 경찰이 집중 수사하고 있습니다. 송성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안전작업 발판이 떨어져 나간 LCT 건물 외벽입니다. 이 외벽 안에 박혀있던 앵커와 안전작업 발판을 단단히 연결해 주는 게 슈브레킷이란 고정장치인데 이 슈브레킷 4개가 모두 떨어져 나간 상태였습니다. 또 건물 외벽에 설치된 앵커 일부분도 떨어져 없어진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요 자체의 하자인지 이 나사산이 이게 헐거버가 좀 빠졌는지 그런 부분도 이제 확인을 해야 될 것이고, 경찰은 국과수팀과 함께 현장 정밀 감식을 벌여 고정장치가 떨어져 나간 원인을 파악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경찰은 현장 인부들 상대로 작업 전 안전관리 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진술도 확보했습니다. 시공사인 포스코건설은 지난해 추락 방지 등 안전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최근 2년간 5차례나 고발당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안전교육을 하지 않아 2년 연속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관련자들을 불러 부실 시공 여부와 안전관리 소홀, 그리고 하도급 계약이 적정했는지 등을 계속 수사할 방침입니다. SBS 송승준입니다. 네, 성폭력 폭로 미투 소식 오늘도 이어갑니다. 음악인 남궁현 씨가 성추행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힌 가운데 또 다른 폭로가 나왔습니다. 남궁현 씨에게 20년 전 비슷한 성희롱을 당했다는 주장입니다. 심우섭 기자입니다. 국악인 A씨는 지난해 9월 남궁현 씨의 집에서 음악 작업을 하다 발성 연습을 위해 옷을 벗어보라는 요구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폭로 이후 A씨는 남궁현 씨 아내로부터 마음을 풀어주겠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사과까지는 아니어도 가해 사실을 인정한 걸로 이해했습니다. 그래도 마지막에 정말 좀 진심으로 우시는 것 같았거든요. 저는 마음이 아파하시는 것 같아서 저도 마음이 그 당시 좀 진짜 아팠는데
그러던 남궁현 씨는 A씨의 주장을 전면 부인하며 다음 주 수요일쯤 A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할 계획입니다. 그 작업을 하면서 했던 일련의 과정 속에서 그때 굉장히 안 좋은 감정을 갖고 있었던 와중에 이번에 뭐 미투 운동인가 이게 같이 이제 되면서 편승하려고 했던 게 아닌가. 진실 공방은 추가 폭로자가 나오면서 가열되고 있습니다. 음악인 B씨는 20여 년 전 남궁현 씨 집에 있는 녹음실에서 바지를 벗어보라는 요구를 받았다고 한 매체와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남궁현 씨는 B씨가 누군지 모르겠고 그런 일도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국내 1세대 재즈 음악인 류복성 씨는 성추행 의혹이 일자 후배를 격려하기 위한 행동이 오해를 불러일으켰다며 상처를 입은 음악인들에게 사과한다고 밝혔습니다. SBS 심우섭입니다. 성추행 의혹을 받아오던 한 대학 교수가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다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제기된 성추행 의혹에 대해선 치료가 끝나는 대로 조사한다는 방침입니다. 홍승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 여성 문화예술인은 4년 전 연극계 유명 인사이자 대학 교수인 A 교수의 차를 타고 가던 중 끔찍한 일을 당했다고 말합니다. 가만히 있어 보시라고 어떤 모텔 주차장을 들어가신 거예요. 정말 내내 울었던 것 같아요. 알았어요. 가요. 학생 시절에 A 교수로부터 성추행 당했다는 여성 제자의 폭로도 나왔습니다. 9년, 10년이었던 것 같아요. 피부에 곧바로 오른쪽 쇄골 피부에 곧바로 뽀뽀를 했으니까. 이 때문에 연극협회에서 제명당한 A 교수는 어제 오후 자택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가족에 발견돼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져 생명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교수는 장문의 유서를 통해 당시 성추행 의혹에 대해 억울함도 토로했습니다. 경찰은 일단 피해자들을 상대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사건을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피해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관계 확인 등 이런 부분들을 계속 진행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또 A 교수가 회복하는 대로 성추행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SBS 홍순준입니다. 미투 운동에 여의도 국회도 바짝 긴장했습니다. 익명 게시판에는 의원님이 미투 응원할 자격이 있느냐는 글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은 내부 단속과 함께 법안 마련에 나섰습니다. 이세영 기자입니다. 국회 직원들의 익명 커뮤니티 여의도 옆 대나무 숲에 오른 글입니다. 의원님 누구보다 성차별적인 분인데 함부로 미투 응원하지 마세요. 손버릇 더럽기로 유명한 사람 몇몇 아직 국회 잘 다니고 있다. 여자 보좌진들끼리 너도 미투야로 시작하면 얘기가 끝이 없다. 아직 특정인이 거론되진 않았지만 국회에서도 미투 폭로가 임박한 분위기입니다. 의사관이나 비서관의 이제 높은 급수들이 상임위장에서 의원님이랑 배석한 여직원들 보면서 그 여자 비서 가슴이 큰 것 같아 뭐 이런 식으로 해요. 저희가 말을 잘못 꺼냈다가 그때말로 찍힌다고 볼 수 있죠.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권은 부랴부랴 내부 단속에 나섰습니다. 당직자와 의원, 비서진을 대상으로 예방교육도 한창입니다. 정치권도 무관하지 않다. 늘 경각심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모든 공직 후보자에게 1시간 이상 성평등 교육을 받도록 했고 자유한국당도 성범죄 경력자나 수사를 받는 사람을 공천에서 배제하기로 했습니다. 법안 발의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성폭력 사건의 신고를 의무화하는 이른바 미투 응원법에 권력형 성범죄의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이윤택 처벌법 등 15건이 심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SBS 이세영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경찰이 교수 출신의 전직 국회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입니다. 사건 사고 소식 박찬근 기자입니다. 19대 국회에서 새누리당 의원이었던 이모 씨는 지난해 11월 경기 안양의 한 숙박업소에서 50대 여성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의 한 사립대 교수 출신인 이 전 의원은 학술 모임에서 피해 여성을 알게 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CCTV와 숙박업소 주인의 진술을 통해 이 전 의원이 피해 여성을 강제로 숙박업소에 데리고 들어간 정황을 확인했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 전 의원은 피해 여성과 동의해 숙박업소에 갔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그 이정 중. 앞부분이 파손된 승용차가 다리 위로 천천히 들어 올려집니다. 아침 8시쯤 서울 강동구 광진대교를 달리던 승용차 한 대가 한강으로 추락했습니다. 물에서 2시간 반 만에 건져진 40대 운전사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미 숨진 뒤였습니다. 경찰은 귀가 도중 다리 난간을 들이받은 뒤 반대편 난간을 뚫고 강물로 추락해 변을 당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밤중 주택에서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새벽 2시쯤 경기 파주시의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안방에서 자고 있던 81살 할머니가 숨졌습니다. 안방의 전기장판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SBS 박찬근입니다. 네, 누구나 한 번쯤 불러보고 싶었던 그 이름 모셨습니다. 영미 와야돼 우리 컬링팀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선수들이 꼽았을 때 가장 인상적인 경기, 가장 기억에 남는 경기는 어떤 거가 있을까요? 우리 김문정 스킵. 메달을 확정지었던 일본과 게임인데 마지막 드로우샷으로 이기면서 국민들께서 되게 많이 환호해 주시고 엄청 쫄깃쫄깃한 게임이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게임이 제일 개인적으로도 기억에 제일 남고 팀도 가장 그 게임이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 기분은 아니고 되게 여러 가지 기분이 들었던 것 같은데 이제 결승 가는 걸 확정지었다는 거에 되게 뭔가 뭉클하고 감동적인 것도 있었고 그리고 우리가 진짜 해냈구나 하는 생각도 있었고 이때까지의 저희에 대한 이 올림픽만 바라보고 왔는데 진짜 뭔가 목표 달성을 이루는 것 같아서 저희가 다 같이 함께 했다는 게 너무 좋았어요. 방송 기술이 좋아져서 중간에 하는 멘트들이 다 들려요. 맞아요. 저는 그래서 굉장히 멋있는 작전 회의를 하는 줄 알았는데 야까지 들어가도 나쁘지 않아요. 지금 야간 두 개서 올라가는. 어때요? 야까지 나가면 요거 2개만 야는 남고 이거 2개 되면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야는요 사투리로 이거는입니다. 저희는 이제 표준말을 쓸 줄 몰라가지고 그냥 평상시대로 하는 건데 네. 그게 뭐 방송 나가는 분들은 다 표준어를 하니까 저희가 좀 더 돋보였던 것 같아요. 오히려 그게 더 정감 가고 선수들의 끈끈한 모험가가 느껴졌더라고요, 저는요. 네. 근데 사실 컬링하면 겨울에만 훈련을 많이 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여름에도 굉장히 많이 훈련을 했다고 들었어요. 뭐 조정, 등산, 뭐 여러 가지 훈련을 했는데 지금만 생각하면 이 훈련은 정말 하기 힘들었다 이런 훈련이 있었나요? 김경희 선수. 저희가 그 등산도 하고 많이 했는데 그 라이프 가드라고 구조 자격. 그걸 할 때 진짜 너무 힘들어가지고 너무 힘드셨어요. 너무 힘들어서 제가 겁나가 이거 정말 많이 울었었어요. 근데 그게 그거 수경에 가득 찰 정도로 많이 울어가지고 그때가 제일 힘들었었어요. 근데 그게 돌이켜보니까 도움이 된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그때 힘들었던 거를 돌이켜보면은 지금 뭐 컬링할 때 힘들었던 거 뭐 그런 거를 뭐 모르겠어요. 좀 도움이 된 것 같기도 하고. 이제는 감독님께 말할 수 있다. 한번 얘기해 주세요. 네. 수상훈련을 하지 맙시다 뭐 이런 거? 사실 하기 싫어요. 네. 팀킴 이렇게 뭉쳐서 언제까지 같이 하고 싶고 또 목표는 어떤 거 있는지. 컬링은 경기를 보시면은 나이 많은 선수들이 되게 많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연륜이 조금 쌓여야 이제 컬링을 조금 더 간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저희도 그 베이징 때는 30대가 넘는데 일단은 다 같이 베이징까지 도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네, 저희 팀을 사랑해주기보다 컬링 자체를 되게 사랑해주셔서 진짜 감사하고 저희가 지금은 은메달 땄지만은 저희가 베이징을 가기 위해서 은메달 땄다고 생각하고 많은 국민들께서 응원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도 즐기면서 동계올림픽 기간 동안 컬링을 정말 진정으로 즐기면서 할 수 있었고 앞으로도 실망하시지 않도록 저희 더 열심히 해서 좋은 모습 보여드릴 테니까 많이 응원해 주시면 좋겠어요. 컬링 화이팅! 네, 매일 반가운 얼굴들만 뉴스에 나오면 좋겠죠. 다음 뉴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가
무역 전쟁으로 번질지도 모르겠습니다. 무역 전쟁을 하면 쉽게 이긴다고 말했는데 마치 미국의 힘을 보여주겠다는 뜻 같아서 심상치가 않습니다. 워싱턴 정화석 특파원입니다. 수입 철강에 25% 관세 폭탄을 매긴 트럼프 대통령. 이번엔 무역 전쟁을 언급합니다. 거의 모든 나라와의 거래에서 수십억 달러의 무역 적자를 보고 있는데 무역 전쟁을 하는 게 좋고 또 이기기 쉽다는 겁니다. 무역 전쟁을 해서라도 적자를 만회할 거고 그럴 힘을 갖고 있다는 말로 들립니다. 다른 나라가 미국 제품에 매기는 세금만큼 똑같이 매기겠다는 이른바 상호 동등세도 도입을 공언했습니다. 무역 상대국들의 반발은 확산되고 있습니다. 캐나다와 EU, 중국 등이 성명을 냈고 WTO 등 국제기구도 비판에 동참했습니다. We have demonstrated that Canada is quite capable to do that, and we are firm and we do exactly the same thing. 트럼프 정부는 다른 나라의 반발을 걱정하지 않는다며 미국 우선주의와 보호무역을 그대로 밀어붙일 기세입니다. 이런 자신감은 기축 통화인 달러의 힘과 든든한 내수 기반, 그리고 세계 최강 군사력에 기반한 영향력에서 나오는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에 대해선 우리와 동맹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경제, 외교, 안보 등 모든 분야에서 밀접한 한미 관계를 트럼프 정부가 통상 압박의 재료로 쓸 가능성도 배제 못합니다. 워싱턴에서 SBS 정화석입니다. 네, 미국발 무역 전쟁 가능성은 우리에겐 불편한 일입니다. 경제부 곽상원 기자와 궁금증 몇 가지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곽 기자. 네. 미국이 점점 세계에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수 있겠습니까? 보복관세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해외에서. 네.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오고는 있습니다. 정치권과 시민단체 일부에서는 미국산 쇠고기에 보복관세를 매겨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층인 농축산 사업자들에게 타격을 가하자, 이런 구체적인 얘기도 나옵니다. 중요한 건 이게 우리에게 득이 될 거냐는 건데요. 현재 한미 FTA 협상이 진행 중인 데다 정치, 안보 등에서 미국과의 동맹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우리 정부로서는 쉽지 않은 선택이 분명합니다. 자칫 한미 FTA가 폐기되거나 무역 전쟁으로 흐를 경우 무역 의존도가 높고 상대적으로 시장 규모가 적은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훨씬 더 큰 타격을 볼 게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WTO에 제소하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WTO 제소는 고려해볼 만한 선택이고 또 승소 경험도 꽤 있습니다. 네. 문제는 실익이 크지 않다는 건데요. 소송에 수년이 걸리는 데다 승소에도 현재처럼 미국이 배상 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으면 실제로 피해를 보상받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자, 그렇다면 뾰족한 대책이 없는 것처럼 들리는데 우리 정부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일단 우리 정부는 미국 정치권과 기업들을 설득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입 철강에 고율의 관세를 매기면 미국 철강 업체들은 굉장히 반기겠지만 철강을 원자재로 사용하는 미국의 자동차 기업이나 에너지 기업은 사실 비용 부담이 크게 늘게 되는데요. 이런 피해 기업들이 트럼프 행정부에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설득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올 연말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제적 득실보다는 정치적 득실에 더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게 한계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네, 박 기자 잘 들었습니다. 다음 뉴스 계속해서 전하겠습니다. 달리던 BMW 차량에서 화재가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이제 겨우 3월 초인데 올해 들어 확인된 BMW 화재가 벌써 6건입니다. 3년 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죠. 배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갓길에 세워진 차량이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엔진이 위치한 앞부분이 심하게 탔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던 2013년식 BMW 차량에서 갑자기 불이 난 겁니다. 2달 전에 배기가스 경고등이 떠 부품을 교체한 것 말고는 큰 이상이 없던 차였습니다. 출력이 쭉 떨어지는 느낌이 나서 갓길로 긴급 주차를 했습니다. 본네트 앞쪽으로 흰 연기가 좀 피어오르더라고요. SBS가 확인한 올해 BMW 차량 화재는 모두 6건입니다. 2007년부터 2014년 사이 출고된 다른 차종인데 모두 운행 중에 엔진이 있는 앞쪽에서 원인 모를 불이 시작됐습니다. 2015년에도 한 달여 만에 BMW 7대가 주행 도중 엔진 쪽에서 불이 났는데 뚜렷한 원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다만 정부는 다음에 연료 펌프 결함 등으로 불이 날 수 있다며 BMW 31개 차종 2만 9천여 대에 대한 리콜을 결정했습니다.
그런데도 3년 만에 비슷한 연쇄 화재가 재현된 겁니다. 올해 불이 난 BMW 차량 6대 가운데 적어도 절반은 2016년 리콜 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고속도로 주행 중에 갑자기 이런 일이 생기니까 2차 사고 염려를 했습니다. 따라오던 차들이 추돌을 하면 연쇄 추돌이 일어날 텐데. BMW 코리아는 지금까지 원인이 드러난 BMW 차량 화재는 불량 부품과 차량 개조 때문이었다며 화재 차량 중 공식 서비스 센터에서 관리받은 차량에 한해 보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배정훈입니다. 서울 전셋값이 조금 내렸습니다. 계절적 요인도 있고 경기도 지역에 아파트 공급이 증가한 것도 영향을 줬습니다. 그렇다면 전셋값 안정세가 계속 유지될까요? 정현 기자가 분석하고 또 전망했습니다. 서울 송파구의 이 아파트 84제곱미터형 전셋값은 설 연휴 전엔 9억 원을 훌쩍 넘었지만 현재는 5천만 원 넘게 떨어졌습니다. 새 학기 시작 기간이 끝나면서 비수기로 접어들긴 했지만 중개업자들은 예전과 상황이 다르다고 말합니다. 지금부터는 비시즌이에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락하는 경우가 없었어요. 이번 주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0.02% 떨어져 2주 연속 하락했습니다. 특히 서초와 강남, 송파구의 전셋값 안정세가 두드러졌습니다. 가격이 급등하면서 지금 아파트를 구입하는 게 낫겠다. 매매 수요가 전환되면서 빠진 것들도 있고. 강남권의 경우 투자 목적으로 아파트를 산 사람들이 전세 물량을 내놓으면서 공급이 증가한 영향이 큽니다. 경기도 지역의 주택 공급 물량이 늘어난 것도 전셋값 하락에 영향을 줬습니다. 위례, 동탄, 화성 등 경기도 지역에 지난해 13만 가구가 준공됐는데 올해에는 18만 가구, 내년엔 14만 가구의 물량이 나올 예정입니다. 경기도 지역에서 공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경기도 지역으로 많이 옮겨간 부분도 있고. 부동산 전문가들은 전세 공급 물량이 늘어나는 추세여서 당분간 전셋값의 하향 안정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SBS 정현입니다. 전셋값뿐만 아니라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재건축 아파트값도 빠르게 진정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내놓은 강력한 사중 규제 효과가 조금씩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보도에 이강 기자입니다. 서울 서초구의 재건축 단지입니다. 이 아파트를 10년 넘게 보유하고 5년 이상 거주한 주민은 1월 말부터 집과 조합원 자격을 다른 사람에게 넘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거래됐던 가격보다 1억 5천만 원 낮춰 내놓아도 팔리질 않습니다. 개발이고 환수 적용이 됐잖아요. 매수세가 없어요. 이 동네 다 답답해요. 처음에는 20억 내놨다가 지금 18억 5천까지 지금 나와 있어요. 서울 송파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수자들의 문의와 발길이 뚝 끊겼습니다. 논리를 치느라고 바로 세무공사 단속 다시 들어간다고 그러고 한 5천만 원 떨어져 있는 물건도 안 팔리는 거예요. 그건 안 되는 거지. 재건축에 대한 정부의 이른바 사중 규제가 효과를 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구당 수억 원에 이르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부담금,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과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이어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강화가 큰 영향을 줬습니다. 서울 재건축 아파트값 상승률은 지난주부터 크게 꺾이며 이번 주에도 0.2%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새 학기를 대비한 주택 거래가 끝난 시점인데다가 4월 양도세 중과 시행 등 추가 규제들이 예고돼 있어 당분간 서울 집값은 안정세를 띌 거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SBS 이강입니다. 미투 운동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성폭력에 대해서 언급을 꺼려하던 과거와는 많이 달라진 모습이죠. 소셜미디어 스포츠뉴스와 비디오머그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성폭력에 대해 지속적으로 얘기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배우 김꽃비 씨의 얘기입니다. 사고로 어떻게 하다 옷이 찢어져가지고 좀 노출되고 그랬어야 되는데 뭐 이런 식의 뭐 농담 같은 자세한 얘기는 별로 하고 싶지가 않아요. 기분 나쁘니까. 네, 저는 배우 김꽃비입니다. 첫 장편 주연을 맡은 거는 이제 삼거리 극장. 그 이후로 똥파리로 대중분들에게 알려지게 됐죠. 원래 좀 사회운동에 관심이 있는 편이어서 뭐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부산영화제에서 뭐 그 한진중공업 옷 입고 퍼포먼스도 하고 좀 그런 사람이에요.
촬영하는 분들 중에서 여자 배우들의 신체 부위 히덕거리면서 카메라를 줌인을 해서 그 신체 부위를 이렇게 찍는 거예요. 권력을 가진 스태프들 같은 경우에 이제 노래방을 간다거나 술을 마시러 이제 가잖아요. 거기서도 또 좀 어린, 그래서 좀 뭘 잘 모를 것 같고 그런 분들을 꼭 이렇게 같이 가자고 데리고 가서 이제 노는 거죠. 너무 명백히 권력에 의한 거잖아요. 내가 안전막을 잘 해서 이렇게 안전해 왔던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무사한 건 요 행위다. 너무 용기 있는 분들이고 정말 저는 존경스럽게 생각을 해요. 정말 존경스러운 분들이에요. 그만큼 폭로라는 게 쉬운 일이 아니고 정말 희생을 감수하면서 하는 일이거든요. 이걸 되게 자극적으로 보도하는 분들도 되게 많거든요. 그냥 자극적인 소재로만, 그냥 이슈니까 정말 관심을 가지고 이 운동에 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만약에 이 세상이, 이 사회가 좋아지고 나아진다면 그건 저절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먼저 앞장서서 용기를 내서 이런 말을 해주는 분들이 있고 싸워주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씩이라도 변하고 있는 거다, 이런 말을 되게 하고 싶었어요. 우리가 불편한 이야기라는 제목처럼 불편한 진실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아무리 사소한 거여도 이거는 성폭력입니다. 성범죄입니다. 이런 말하기가 계속되면 사회가 변하지 않을까. 네. 전국에 봄 기운이 돌면서 서울의 낮 기온이 영상 15도를 넘었습니다. 들판엔 어느새 새싹이 돋았고 나들이 객의 옷차림은 한결 가벼워졌는데요. 바짝 다가온 봄 풍경을 안상우 기자가 돌아봤습니다. 골짜기 사이로 폭포수가 시원하게 쏟아져 내려옵니다. 유독 추웠던 겨울이 지나고 움츠렸던 산천이 기지개를 켰습니다. 얼음이 사라진 계곡, 물줄기도 거세졌습니다. 절경을 배경 삼아 음식을 함께하는 자리엔 웃음꽃이 핍니다. 들판도 봄 기운을 가득 머금었습니다. 굳은 땅을 뚫고 나온 초록 새싹들로 새 옷을 갈아입습니다. 농부의 일손도 바빠졌습니다. 올해도 풍년이 오길 바라며 정성스레 밭을 고르고 씨를 뿌립니다. 봄마중을 나온 듯 아이들은 엄마의 손을 잡고 장터를 찾았습니다. 나들이 객의 옷차림은 한결 가벼워지고 색감도 밝아졌습니다. 봄바람을 쐬러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고궁을 찾은 이도 많았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패딩 입고 돌아다니도 추워가지고 못 나왔는데 되게 지금은 날씨가 좋은 것 같아요. 한강공원은 연인끼리, 가족끼리 운동을 나온 시민들로 붐볐습니다. 밖에 나와 보니까 햇빛도 너무 좋고 온도도 많이 올라가고 해서 봄을 지금 완연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포근해진 날씨와 함께 봄이 성큼 우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SBS 안상우입니다. 초고도 비만 환자는 고혈압이나 당뇨병 같은 합병증의 위험을 안고 살지만 운동만으로는 살을 빼기 어렵습니다. 이런 환자들을 위해 올해 말부턴 비만 수술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건강라이프 남주현 기자입니다. 이 27살 청년은 키 177cm, 몸무게 84kg입니다. 1년 전 비만 수술을 받기 전엔 몸무게가 110kg이 넘는 초고도 비만이었습니다. 고혈압으로 되고 약을 먹기 시작하고부터는 좀 되게 많이 당황을 했어요. 아무래도 나이도 아직 20대 중반이기도 하니까. 수술 받은 뒤부턴 혈압이 떨어져 고혈압 약도 끊었습니다. 이런 초고도 비만 환자, 특히 합병증이 있는 환자들은 올해 말부터 비만 수술비 일부를 건강보험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비만 수술이 체중 감량과 합병증 치료에 효과적이고
사망률도 낮춘다는 사실이 입증됐기 때문입니다. 지난달 이스라엘 연구팀이 발표한 논문입니다. 위 밴드술과 우회술, 절제술 가운데 하나를 받은 고도 비만 환자와 수술받지 않은 비만 집단을 비교 분석했더니 수술받지 않은 집단의 사망 위험이 2배나 됐습니다. 미국 당뇨병 학회는 비만 지수 40이 넘는 당뇨병 환자들, 또 비만 지수가 35를 넘으면서 혈당 조절이 안 되는 환자들에 대해선 비만 수술을 반드시 권고하라는 지침을 내렸습니다. 췌장 기능이 살아있을 때 해줘야지만 그 환자가 당뇨가 완치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수술이 라스트 리조트, 마지막 옵션이 아니라 필요한 환자에 있어서는 필요한 때에 시행돼야 되는 게 중요하다는 메시지. 보건복지부는 어떤 비만 환자와 어떤 비만 수술에 건강보험을 적용할지 올해 말까지 결정할 방침입니다. SBS 남주현입니다. 평창올림픽의 감동을 이어나갈 평창 패럴림픽 개막이 엿새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전국 5곳에서 채화된 성화가 오늘 서울에서 하나로 합쳐졌습니다. 내일은 전국에 비가 내립니다. 강풍을 동반한 강한 비바람이 예상됩니다. 지난번처럼 제주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많은 비가 내리겠고 강원 산지는 폭설에도 대비를 하셔야겠는데요. 내일부터 모레까지 제주 산간과 남해안은 최고 80mm, 영동과 충청 이남지방은 60mm 안팎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강원 산간지방은 이틀 동안 최고 30cm 안팎의 폭설이 내릴 것으로 보여서 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내일도 오늘만큼 포근하겠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은 7도, 한낮 기온은 15도 안팎까지 오르겠고요. 남부지방 전주의 낮 기온은 20도로 포근하게 느껴지겠습니다. 눈과 비는 월요일 오후면 그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배우 김꽃비 씨의 말대로 아무리 사소한 성폭력도 나쁜 것이죠. 사소한 학교 폭력에 우리 아이들이 멍드는 것처럼 대개 폭력 앞에 붙는 사소한이란 말은 가해자들의 시각, 가해자들의 변명일 뿐입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